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기술 코칭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서의 오해와 진실 마지막 이야기로서 아이에게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는 유익하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교육 내용이죠. 지난주는 인문고전만큼 유익한 책은 없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론은 뭐죠?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은 있다. 즉 인문고전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목적이 없다면 굳이 인문고전 읽기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문고전보다는 재미있고 즐거운 책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문고전을 읽는다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그 딱딱한 알사탕을 녹여 먹는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는 나름의 독후 활동이 병행되면 좋겠죠. 뭐 토론이나 글쓰기 같은 거,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아이에게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는 유익하다는 내용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힘. 이 책은 짐 트레일러가 지은 책으로서 정말 유명한 책이죠.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제 책보다는 사실은 이 책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또 전문가로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용을 더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책 읽어주기의 유익입니다. 독서의 유익을 또 같이 사실 책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싹 빼고 순수하게 책 읽어주기의 유익만 이야기하면, 첫째, 줄글도 재밌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죠.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만화책이나 동화책이 재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글은 어떨까요? 보면서 질리죠. 너무 글이 많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정말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많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줄글도 이렇게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책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 추천 도서 이런 걸 줘도 아이들은 안 읽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읽어주거나 아버님이 읽어주면 어떨까요? 책과의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책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는 시기는요, 책에서는 보면 최대한 빨리 시작해가지고 최소 14살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왜? 14살 전후가 되면 아이들이 시각과 청각이 일치하니까요. 이제는 어떨까요, 그럼? 청각은 발달되는데 시각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글로서 알려주거나 말로서 알려줬을 때 아이들은 글보다는 말로서 알려줄 때 더 잘 이해합니다. 이제 14살이 이제 지나면 이제는 그 두 가지 어떤 균형이 맞아지겠죠. 예. 그래서 14살까지는 저거 전후로 해서 읽어주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추천한다? 최대한 빨리 임신할 때부터 읽어주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책과의 인연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책과의 친밀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많이 바쁘죠. 학습량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학원을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루 15분 책을 계속 읽어주면 어떨까요? 삶 속에서 책이라는 요소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책이 삶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아이가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소통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과 하루 15분 대화를 하시나요? 그렇다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분 책을 읽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아이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 그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책을 읽어주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시는 분도 있죠, 솔직히. 예. 저희 집도 고등학생인 큰 딸과 그리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고 지금 고학년인데 와이프가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주고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그 책 읽어주기의 소소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 읽어주기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강압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거나 또는 강의를 통해서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에 가서 야 모여봐. 내가 책을 봤는데 정말 하루 15분 책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한테 15분을 읽어주겠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엄마 안 하는 짓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엄마 내가 몇 살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 쉽지 않죠.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생 애들도 읽어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강압이 아니라 서로 소통한 후에 읽어주기가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책 선택의 기준을 아이로 잡으셔야 됩니다. 통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은 즐겁고 재밌는 책을 원하고 부모님은 교육적이고 필독서고 또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들을 원하시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즐거워야 되겠죠. 분명히 읽어주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들은 가끔 한번 선택해서 이제 살짝 찔러봐야죠. 찔러보면서 읽어줬을 때 아이가 받아들이면 계속 읽어주고 만약에 아이가 재미없어 한다 그러면 바로 덮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또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살짝 읽어주는 거죠.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약간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은 책 읽어주기 할 때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읽어주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별로 기분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고 짧은 걸 떠나가지고 재밌는 책, 즐거운 책을 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여유롭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책이 읽기는 솔직히 쉽진 않겠죠. 예. 자,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15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그 교육을 하고 나면, 읽어주는 것에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막 1시간씩 읽어주시고, 막 2시간, 심지어 2시간씩 읽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일주일에 만나면 어떨까요? 목이 다 쉬어옵니다. 그러나서 다음에 읽어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짧으면 짧을 수 있겠지만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길고 짧은 걸 떠나가지고 15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7일을 다 읽어줘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뭐 약속을 하는 거죠.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어주겠다. 그러니까 이틀은 쉬자. 이렇게 협의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책 읽는 도중에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떨까요? 질문하지 마. 야, 지금 시간 15분밖에 없는데, 나머지 책 다 읽어야지. 이거 자꾸 질문하면 어떡해? 지금 한 장밖에 못 읽었는데,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왜 책을 읽어주세요? 단순히 책을 알려주겠어? 아니면 내용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아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책 읽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아이가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가로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이가 책을 읽다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며 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 아이에게 대답을 충실히 해주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아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읽다가 덜 읽으면 15분에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읽으시면 돼요. 통상 얇은 책만 15분에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꺼운 책도 15분씩 읽으면서 한 달 동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나면은 생각 나누기를 하시는 게 좋죠.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 또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 뭐였지? 이때 아이가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복제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아이들에게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는
유익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읽어주셔도 좋지만 소소한 기술들을 알면 책 읽어주기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의 오해와 진실이 아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왜 책을 읽을까라는 대주제의 작은 주제인 목적 없는 독서는 산보일 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